어떻게 소싱을 해야 되는지, 또 어디에다가 남들과 다르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예, 오늘 그걸 알려드리려고 좀 진하게 알려주세요. 진하게. 예. 완전 진하게. 예, 여기 나왔기 때문에 예. 저의 5년 노하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은 누적 매출 20억, 쇼핑몰계에 떠오르는 햇별입니다. 시크릿 대표님을 모시고 어떻게 초보분들이 쇼핑몰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년차 온라인 셀러 시크릿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셀러 하기 전에 어떤 일 하셨었나요? 저는 원래 한 12년 정도 평범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네. 2020년 1월 달에 네. 출장을 갔다 오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계기로 퇴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병원에 제가 한 5주 정도 입원을 했거든요. 제 나이가 그때 이제 39살이었어요. 예, 이제 적지 않은 나이에. 그래서 남은 이제 저의 이제 후반기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더 늦기 전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교통사고 나시고 이제 쇼핑몰 시장에 오신 거는 거의 이제 한 5년 정도 되셨는 거네요. 그쵸. 2020년 제가 이제 5월 달에 사업자를 내고 판매 준비를 시작을 하다가 한 7,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건가요? 제가 작년도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보면은 6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6억 중에 한 45%는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한 47%는 쿠팡 이렇게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럼 보통은 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몰빵하든지 쿠팡에 몰빵하는데 대표님은 거의 50대 50이시네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50대 50 나오는데, 또 재밌는 거는 어떤 아이템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아이템이 있고요. 또 어떤 다른 아이템은 쿠팡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5대5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매출이 한 6억 정도 되면 마진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진은 이제 21% 정도 나왔습니다. 와, 그래도 괜찮은 편이긴 하네요. 좀 선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초보분들이 셀러로서 이제 뭔가 진입하고 돈을 벌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온라인 셀러라는 게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되게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면은 저는 잘 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좋은 물건 갖고 왔는데 안 팔리는 경우도 대다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좋은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마진이 좋은 물건도 저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퀄리티가 좋은 그런 물건도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좀 다양한 이유에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면은 팔릴 확률이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제품과 괜찮은 마진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소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5년 동안 이 쇼핑몰 시장에 살아남으시면서 어떻게 소싱을 해야 되는지, 또 어디에다가 남들과 다르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예, 오늘 그걸 알려드리려고 좀 진하게 알려주세요. 진하게. 완전 진하게. 예,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저의 5년 노하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주시죠. 저는 이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소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소싱 아이템 중에 이 메가칩스 감자칩이라는 아이템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건 아마 생소하실 건데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가 소싱을 한 제품이에요. 어떻게 소싱했어요? 원래는 제가 이 감자칩을 처음에 소싱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런 데서도 이제 키워드나 이런 걸 보고 물건을 찾지만은, 이게 뭐 뉴스나 이런 기사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뉴스나 이런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우유값이 되게 많이 올랐다라는 기사가 되게 저한테는 머리에 꽂혔었어요. 우유값 진짜 비싸구나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유를 한번 좀 수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요. 멸균 우유라고 해서 되게 저렴한 우유들이 이제 수입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유를 한번 수입을 해볼까 하다가 그런 이제 멸균 우유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근데 제가 이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유를 수입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어요.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라 교역이 많진 않아서 이런 유제품 종류는 수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라도 하나 수입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 보다 보니까 이 메가칩스라고 하는 감자
감자칩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벨라루스라는 나라에 뭐가 잘 파는지도 뭘로 보신 거예요? 일단은 그거죠. 벨라루스라는 나라에 이제 여행을 간 사람들이 뭐를 사올까, 와. 기념품을. 보통 우리 어디 가면은 먹을 거 많이 사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벨라루스에 여행 간 사람들, 뭐 러시아 쪽 간 사람들은, 이 메가칩스라고 하는 감자칩을 많이 사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벨라루스 하면 감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감자칩을 소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 감자칩을 어떻게 수입을 할까라고 이제 봤는데, 뭐 벨라루스에 제가 공장을 연락할 수도 없고, 네. 보다 보니까 벨라루스라는 이 나라에서 감자칩을 수입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국내. 예. 이미 한 업체가 수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소싱을 받게 됐는데요. 그럼 업체는 어떻게 컨택을 하느냐? 네. 보면은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쉬워요, 찾기가. 해외든 국내든 뭐 공장을 찾기가 되게 쉽거든요. 왜냐면은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네. 한글 표시사항이라고 이 라벨에다가 넣게 돼 있어요. 네. 수입 제품이어도 한글로 다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수입사, 제조사, 그 다음에 뭐 유통사,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어떤 성분들 이런 것들을 다 표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품만 보면은 다 나와요. 네. 이게 어디서 수입을 했구나, 누가 수입을 했구나, 누가 판매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보니까 어떤 업체가 수입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업체 검색을 했더니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일을 보냈죠. 네. 나 너네 제품 봤는데 너무 좋아 보여. 나도 한번 팔아보고 싶어. 네. 해가지고 이제 메일을 보냈더니 저한테 이제 공급을 해주신 거죠. 근데 공급하는 데가 대표님만 공급해 주시나요? 아니면 다 공급이 가능한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공급사 자체적으로만 판매를 했었고요.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였죠. 소싱을 한 첫 번째 업체였는데, 보통은 이렇게 어떤 제품 소싱을 할 때 흔히 도매 사이트들에서 물건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도매 사이트들은 누구나 다 제품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제품들은 이미 많이 경쟁자들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직접 어떤 괜찮은 물건들을 온라인에서 찾아보고 업체에 이제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싱을 하는 방법들을 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진이 남긴 남나요? 이미 수입할 때 누군가 한번 먹은 마진을 먹어야 되잖아요. 별도로 뭐 따로 총판이나 이런 업체는 없고 수입사랑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마진이 꽤 높습니다. 와, 그럼 이거는 위탁인가요? 아니면 사입이신가요? 위탁도 가능은 한데 저는 이제 사입으로 진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위탁보다는 사입이 마진이 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사입으로 진행을 했고요. 점점 더 이제 판매가 되면 될수록 사입하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또 단가 내려주고. 단가가 또 내려가요. 네. 그러면 제 마진은 더 커지고. 와. 그렇습니다. 이거 파신 지 얼마큼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재작년 제가 8월부터 판매를 했으니까 네. 한 1년 4, 5개월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출은 잘 나오나요? 월로 치면은 이제 뭐 많이 나올 때까지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까지도 팔았고요. 와.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이상은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네요. 그럼요. 2,700원짜리 과자 팔아서 네. 500만 원, 1,000만 원 매출 나오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대표님 이거 말고 또 다른 예도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이제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히말라야 핑크솔트라는 제품인데요. 이야기는 엄청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 제품 그 독일 도매국에도 많이 있고. 그쵸. 네. 예, 한참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이었던가, 그 일본 그 후쿠시마 오염수 그것 때문에 바다에서 얻는 이제 천일염은 조금 안 먹으면서 대체제로 이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확 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많이 팔렸고 온라인 상에서도 아마 작년 뭐 한 재작년부터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 제가 직접 제작을 한 제품이라고 보면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소금을 수입하는 업체를 컨택을 해가지고 소금을 사요. 10kg짜리 이렇게 한 포대. 이렇게 포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소금을 산 다음에 어떻게 팔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그라인더에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파우치를 만들어가지고 세트로 이렇게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선물 구성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판매하는 제품. 그 그라인더는 중국에 있는 상품을 갖고 와서 안에 넣어서 파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라인더도 직접 가져오지는 않고요. 네. 찾아보니까 그라인더를 수입해가지고 그라인더만 또 판매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소금도 그렇고 그라인더도 그렇고 이런 업체를 찾는 게 되게 쉽거든요. 어떻게 찾아요? 네이버에다가 히말라야 핑크솔트 도매, 그라인더 도매라고 치면은 네. 쫙 나와요, 업체들이. 그럼 거기 전화해서 그냥 예, 전화해서 저 소금 팔고 싶은데, 예, 혹시 얼마냐 공급해 주실 수 있냐 물어보고 단가 받아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또 노하우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제 이런 거 수입하면은 양이 되게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공장으로 갑니다. 예. 히말라야 핑크솔트도 처음에 이제 저 누구누구인데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한번 팔아보려고 전화 드렸는데 혹시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뭐 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물어본 다음에 바로 이제 저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혹시 언제쯤 시간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갑니다, 공장으로. 그래서 이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경우도 오시려면 오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왕 갈 거면은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경남 창녕까지 제가 차를 몰고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제가 오전 11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왔냐는 거에 한번 놀라시고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왔냐는 거에 한번 또 놀라시더라고요. 이미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장님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진짜 할 건가 보다. 보통 그렇잖아요. 막 견적만 물어보는 것도 많고 맞아요. 되게 간보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할 건가 보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뭔가 좀 신뢰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사장님께서는 이미 많이 유통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핑크솔트란 이 제품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팔아야 될지 이러한 노하우도 자연스럽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대부분 다 직접 가서 계약을 해요, 제가. 근데 이렇게 들고 왔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도매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거를 팔게 되면은 똑같은 이 완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많잖아요. 많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경쟁할 수 있는 거는 가격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져온 모양의 그라인더, 제가 제작한 이 선물 상자로 돼 있기 때문에 온전히 저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 설정에서 되게 자유로워져요. 이 제품을 처음에 팔게 된 이유도 이제 코로나 때 장례식을 갔는데 이 소금 세트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장례식 갔는데 왜 답례품을 주지? 했는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부분 안 오시니까 성의만 이제 표시를 하니까 나중에 답례품을 돌리는 문화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답례품이라는 문화가 코로나 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아예 타겟 자체를 장례 답례품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뭐 돌잔치 답례품, 뭐 결혼식 답례품, 뭐 집들이 답례품, 되게 답례품 종류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보면은 그 답례품들 검색을 하면은 카테고리가 다 답례품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답례품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뭐 수건부터 뭐 손소독제, 뭐 비누, 뭐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히말라야 핑크솔트 선물 세트 같은 경우는 장례 답례품으로 검색을 했을 때 카테고리가 소금 카테고리로 나와요. 얘만 따로. 그러면은 장례 답례품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답례품들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소금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좀 뾰족하게 장례 답례품 시장만 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아예 패키지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만든 거예요. 블랙에 이제 약간 골드 넣어가지고 조금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아예 다른 답례품 시장은 포기를 한 거죠. 보통 축하받을 그런 자리는 검은색을 안 하잖아요. 밝은 색을 하니까. 아예 저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아예 그냥 장례 답례품 시장만 노려서 이쪽 시장을 다 먹은 거죠. 방법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5년의 시간을 걸쳐서 지금 하면서 뭐 한 가지만 이렇게 계속 잘 판 건 아니고요. 뭔가 흐름에 따라서 좀 잘 팔리는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소싱법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시즌성 제품을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네. 이 시즌성 제품들이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시즌성 상품이라는 게 예, 예를 예.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작년 연말에 네. 크리스마스를 타겟으로 한 네. 쇼핑백을 팔았었거든요. 와. 예,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작년 여름부터 조금 눈여겨봤어요. 네. 중국도 직접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봤는데 크리스마스 관련된 뭐 캐릭터들, 트리들 이렇게 디자인된 그런 쇼핑백을 봤을 때 이거 크리스마스 되면은 되게 잘 팔리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름부터 겨울 되면 이거 팔아야지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가 네. 겨울 돼서 제가 12월 달에 소싱을 했어요. 네. 디자인으로 치면은 한 20가지 정도? 저도 이제 뭐가 잘 팔릴지는 모르니까 여러 가지 디자인의 쇼핑백을 그냥 한번 다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한 5,000장 정도 쇼핑백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그 크리스마스 한 2주 정도 앞두고 그때부터 되게 잘 팔리더라고요. 그게 스마트 스토어 쿠팡 두 개 다 잘 팔렸나요? 예, 두 개 다 잘 팔렸어요. 퀄리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떤 그 시즌이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올려도 좀 잘 팔린다. 제가 막 임박해서 이거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제가 막 뭐 어떤 많은 그런 마케팅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딱 그 시즌이 되니까 어떤 선물용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쇼핑백을.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기존에도 크리스마스 쇼핑백을 팔고 있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 사람이랑 대표님 상품에 뭐가 달라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존에 이제 판매자들의 상품을 찾아봤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한 2가지 정도 차별화를 줬거든요. 네. 다른 판매자들을 보니까 종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해봐야 한 5가지, 많아야 한 10가지 정도 이제 판매를 하시길래 네. 저는 소비자한테 선택의 폭을 좀 넓혀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20가지 정도 디자인을 제가 가져온 게 하나의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특히 이제 쿠팡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보통은 묶음 판매를 하시잖아요. 쿠팡에서는. 그쵸. 제가 보니까 보통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중국에서 쇼핑백을 가져오시거든요. 네. 포장 단위가 뭐 제가 가져온 것 같은 경우는 뭐 12개, 어떤 거는 뭐 20개, 그러니까 이런 단위로 포장이 돼 있는데 그냥 그 상태로 파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는 이거를 과감하게 네. 낮게 다 풀었어요. 한 장 단위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다 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발주자로서 먼저 시장에 진입한 이 판매자들이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좀 달라야 된다. 소비자한테 디자인, 종류로도 폭을 넓혀주고 하나씩 구매를 할 수 있게 뭔가 좀 차별화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판매자 거를 사려면 한 가지 디자인을 뭐 10개씩, 20개씩 사야 되는데 다양한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를 구매하고 싶은 소비 욕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이제 있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노린 거죠. 그러면 대표님은 그 5,000개 가져온 거 다 팔았어요? 예, 다는 못 팔았어요. 좀 남아있네요. 예, 이게 옵션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다는 못 팔고요. 대략 계산을 했을 때는 한 3,500장 이렇게 판매를 그러면 했거든요. 그렇게 팔아가지고 번 돈이랑 예, 예. 있는 재고랑 거의 또이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제가 물건을 가져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이 크리스마스 쇼핑백 가져온 걸로 기준으로 보면은 6배에서 한 8배 정도 되니까 와, 100원짜리를 그럼 거의 600원에서 800원 정도 파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한 150원짜리 가져와서 제가 990원. 와. 뭐 한 300원짜리 가져와서 1,500원. 그 쇼핑백도 이제 소, 중, 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섞어서 좀 근데 판매를 이게 했었습니다.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점이 12개씩, 15개씩 사기 싫은 분들한테는 소분해서 파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시즌성 상품 여러 개 몇 번 잘못하면 재고가 많을 텐데 이런 예, 예. 것들은 예. 어떻게 해결하나요? 제가 해보니까 네. 일단은 처음에 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보통 시즌성 제품들은 제가 판매를 한 것처럼 판매 기간이 되게 짧기도 하고 뭐 길어야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니까 네.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조금 재고가 많이 남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제 처음 이런 시즌성 제품을 해보시는 분이라면은 조금 소량으로 100개든 뭐 500개든 좀 작게 해보시고 그 다음 시즌에 이제 좀 늘려서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겨울 지나고 봄 시즌 또 되면 봄에 어울리는 그런 시즌성 제품을 조금 더 많이 점점 늘려 나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대표님은 이후에 또 어떤 시즌에 어떤 제품을 팔지 좀 계획하시는 거 있으면 한번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거는 아마 되게 잘 팔릴 거예요. 5월 달에 가정의 달이 있잖아요. 그쵸. 가정의 달 때 뭐가 잘 팔릴까 제가 고민을 해보고 다이소를 한번 쭉 돌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서 딱 눈에 띈 게 뭐였냐면은 돈 봉투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써져 있는 네. 돈 봉투. 저 이게 되게 잘 팔릴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 5월 달에 이 돈 봉투를 또 크리스마스 쇼핑백처럼 한번 팔아보려고. 아니 근데
근데 돈봉투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 한 300명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이겨서 내 제품을 팔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네. 시즌성 상품은 생각보다는 경쟁자가 많지 않아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다 리스크를 조금 안 지려고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판매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인증을 받아야 된다, 뭐 식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잘 안 하시고 그다음에 뭐 재고를 내가 많이 사입을 해야 된다 또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시즌성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 그 시즌에 못 팔면 어떡하지? 맞아. 라는 고민 때문에 또 의외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그러면 뭔가가 남들보다 달라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돈봉투 같은 것도 결국은 또 소분해서 파시는 거예요? 한 장씩? 그건 이제 제가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 장씩은 좀 어려울 것 빡셀 것 같아요. 같고 다른 판매자들을 보고 또 차별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소싱할 때 그냥 아이디어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데이터를 좀 보고 뭐 조회수라든지 뭐 경쟁 강도라든지 뭐 차트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데이터만 의존하기보다는 좀 흐름들을 좀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만 막 의존을 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랑은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후행 지표잖아요. 뭐 전달, 전전달의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이제 예측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최근처럼 또 많이 바뀌는 이런 시기에는 또 그런 게 안 맞는 경우도 좀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뭔가 저만의 감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TV에 뭐 그런 언론에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뭐 기사라든지 뉴스 같은 거를 보고 뭐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인스타 보니까 그 턱근 예. 그거 뭐 10,000개인가 예, 맞죠? 맞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소싱해서 파신 거예요? 안전모 사면 이거 토큰은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이거를 따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저도 생각을 했죠. 네. 네이버랑 쿠팡을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의외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누가 사는지는 어떻게 아냐면요. 댓글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댓글들을 이미 판매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제가 댓글을 막 찾아보니까 의외로 수요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왜 사나 했더니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무거운 거 들고 하면은 땀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턱근이 젖는 거예요. 젖어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일하시다 보면은 젖고 그러면은 이제 땀이 배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갈아서 새 걸로 끼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갈아 끼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댓글을 보니까 뭐 한 2, 3일에 하나씩 갈아 끼우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돈이 아까우신 분들은 이거 이제 모아다가 세탁을 해서 이제 다시 재활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개당 얼마 안 하니까 개당 뭐 이렇게 한 500원, 1,000원 하니까 그냥 뭐 한 2, 3일 쓰고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막 10개씩, 20개씩 구매하시는 소비층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토큰 이런 거를 살까? 했는데 보니까 또 경쟁자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는 경쟁자가. 근데 여기에서의 차별점은 뭐였냐면은 국산인가요? 네, 제 건 국산이었어요. 그래서 제 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상세 페이지가 뭐 없어요. 그냥 제가 이거 타고 있는 거 그냥 썸네일 사진 올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딱 박아놓고 팔고 다른 중국산보다 한 2배 정도 금액으로 판매를 했는데 그렇게 판 게 10,000개가 된 거예요?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5,000개를 다 팔았는데 그렇게 해서 팔다 보니까 지금 한 10,000개 정도 판매가 됐고 지금 또 2,000개 더 생산을 해서 로켓크로스를 올려놓고 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대표님은 왜 직원을 채용을 안 하시고 혼자 하시나요? 직원 쓰면은 돈 들잖아요. 그렇죠.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많이 벌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직원 쓰고 뭐 하고 저 편하자고 하면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순이익이 이제 좀 박살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아직 제가 다 하자라는 방향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일이 많던 적들 일단 직원을 정규 직원을 쓴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으신 거네요? 한 6개월 정도 포장하는 알바만 좀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직원 관리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한 병원에 계셨는데. 예, 힘들더라고요. 직원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저는 제 일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포장하고 이런 것도 이제 지금은 뭐 3PL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넘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버거운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또 보면은 AI가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다른 일들이 좀 많이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좀 혼자 할
쓸만 하더라고요. 그럼 대표님 AI를 활용해서 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쇼핑몰 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챗 GPT는 지금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챗 GPT를 쓰다 보니까 일단은 정보 수집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여러 아이템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경쟁자가 어떻게 하고 있고 이 상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경쟁사 스토어들 다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다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 다 보고 그거랑 관련된 뭐 기사 찾아보고 구글 검색하고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챗 GPT한테 물어보면은 챗 GPT가 그거를 다 긁어다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니까 그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주면 알아서 인식하나요?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만 주더라도 이 제품에 대한 어떤 되게 상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지식도 전달해주고 경쟁사에서는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거를 나는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알려주고요. 그리고 뭐 리뷰 같은 경우도 요새 뭐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GPT한테 분석해달라고 그러면 평점별로 어떤 리뷰들이 달렸는지 이 거기에 핵심은 뭔지 이런 것까지 GPT가 다 알려주니까 사실상 거의 직원이랑 다를 바가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되게 많이 좀 아끼고 있는 것 같고요. 미리 캔버스나 이런 도구들도 잘 돼 있다 보니까 눕기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도 뭐 썸네일 이미지도 되게 좀 이쁘게 만들 수 있고 상세 페이지도 이미 기존의 템플릿들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도 뚝딱뚝딱 금방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진짜 전부 다 하시는 거네요? 저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버거울 때가 종종 있으시긴 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하루에. 제가 보통 한 9시 정도에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그냥 퇴근하는 시간이 이제 한 8시, 9시? 그때 퇴근을 하고요. 오늘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뭐 한 11시, 12시에도 퇴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했던 거랑 지금 쇼핑몰로 해서 셀러로서의 삶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나으신 것 같나요? 조금 더 빨리 퇴사를 할 걸 후회를 하는 편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조금 뭐 바뀌었겠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야근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야근을 해봐야 이거는 직장인으로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지 제가 야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연봉을 더 많이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제가 일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매출로 이어지고 저의 이제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성과가 나오니까 되게 재밌게 좀 일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 셀러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저는 장점이 많다고 보는데 일단은 좀 자유롭잖아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어느 자리에 없더라도 일단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배송이나 뭐 포장이나 이런 것도 어떤 특정한 시간만 지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3PL이나 이런 쪽에서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일을 되게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은 연말에는 또 쉬어요. 제가 12월마다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혼자서 가정을 살고 혼자서 어디 그래 사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1년 동안 1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람인데 좀 재충전도 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또 일상생활과 조금 벗어난 데서 이렇게 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충전의 시간도 가지려고 이렇게 연말에 이제 조금 떠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12월에는 진짜 일을 거의 안 하시겠네요.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안 벌리죠. 주문 들어오는 거는 처리를 하고 새롭게 뭔가를 소싱을 하거나 이 일을 벌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여행 가더라도 컴퓨터만 있으면 일은 할 수 있으시니까. 그쵸. 예. 항상 가더라도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발주소 정리하고 뭐 그런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2025년 돼서 사람들이 돈을 더 벌고 싶다, 부업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대표님 그래도 5년 동안 셀러로서 살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뭐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그런 고민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해도 늦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시작을 할 때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도 이미 뭐 포화 상태고 늦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분야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블루오션이라는 게 있는 분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일단은 또 돈 된다 하면은 또 우르르 달려들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르르 달려들더라도 좀 지속해서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에 나랑 맞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온라인 셀러라는 직업이
계속 점점 더 성장세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오프라인 시장은 이미 좀 무너져 있고 대부분 편한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이미 온라인으로 이제 넘어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 저는 성장세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건도 한번 올려보시고 판매되는 그런 경험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이게 좀 나랑 맞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일단은 실행을 하셔라. 고민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올해 목표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도 무탈하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버티자라는 게 항상 매년의 목표고요. 그리고 뭐 숫자적으로 매출에 대한 목표를 보자면 이제 저는 올해 한 10억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혼자 하면은 이게 되게 외롭거든요. 혼자 하면은 이게 조금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해서 저는 이제 다른 이렇게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대표님들과 교류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대표님들과 만남도 가지고 좀 교류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